또 마침 오늘 국회에 굵직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는데 연설도 또 연설의 분위기도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았는데 본회의장 들어설 때 첫 악수 그리고 본회의장 나갈 때 마지막 악수 이재명 대표와 나눴습니다. 뭐 좀 여야 관계가 달라지는 걸 상징하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연설 전에 이제 사전 환담이라고 하죠.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장 비롯한 오부 요인들이 이제 좀 사전 인사를 나눴는데 여기서도 참 악수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와도 악수를 나누고 이제 이어서 이제 김진표 의장이랑 대통령 중심으로 쫙 앉아서 또 환담이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또 대화도 나눴겠죠. 자, 환담장에서 대통령 이야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야가 다 정부도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어떻든 좀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자, 대통령이 여야정의 생각이 같다. 중요한 건 민생이고 이제 정부도 설명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보시면 입장을 하고 있죠. 야당 의원들과도 이제 일일이 또 악수를 나누면서 이재명 대표와도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요. 곧이어서 이제 연단에 오릅니다. 오늘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이제 보통 연단에 서서 이제 뭐 존경하는 의원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제 뭐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순으로 이렇게 호명을 하잖아요. 또 오늘은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름을 정의당 또 먼저 대표님. 언급을 하면서 김기현 여당 순으로 국민의힘 하더라고요. 대표님. 자, 홍익표 어떻습니까? 오늘 연설 원내대표. 좀 대통령이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야당이 보기에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톤은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좀 과격한 톤이었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좀 부탁하는 톤으로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한 바퀴 돌면서 악수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많은 악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추측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돌면서 한 분 한 분 악수를 좀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톤은 조금 낮춰진 것 같다, 조금 변화하는 모습 보여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의석 쪽으로 가서 이제 퇴장할 때도 악수를 했는데 우리 전 의원님도 악수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악수 안 했습니다. 그쪽으로는 대통령이 안 왔나요? 사실 본회의장의 좌석이 제가 비교적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길 통로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악수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가 있는 중앙까지는 오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랬군요. 악수는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왔으면 하셨을 거죠? 오시면 당연히 그 악수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악수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악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병호 의원님은 또 이제 대통령이 여당 쪽 갈 때 제일 먼저 악수하시는 모습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예. 제 자리가 맨 앞자리라서 그러니까요. 그때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또 악수를 할 때 좀 기사도 났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화답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시선을 피하면서 악수를 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노룩 악수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뭐 좀 악수가 좀 불편했을까요? 대통령의 손길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에서야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악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하면서 보여주셨던 대통령의 역할로서는 굉장히 좀 낙제점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께서는 노룩 악수도 하셨고요. 그리고 일부는 악수를 받지 않는 분도 계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래도 많이 좀 온화해지셨지만 이 정도로 민심이 어둡고 지금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을 인지하고 가시는 데에는 아무래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철험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악수를 한 다음에 이제 본인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악수를 하면서 대통령께 이제 그만 물러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당내 강성 지지층을 좀 의식해서 이런 글을 올린 건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김영민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뭐 저렴의 소속이기도 하고 좀 강경파이기도 한데요. 예. 오늘도 역시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이런 선거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조금 경계하느냐, 조금 싫어하느냐,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개인이나 어떤 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항상 표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교만하게, 오만하게 보이는 그런 쪽이 있다면은 그쪽이 국민들의 좀 미움을 받을 공산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 시정연설 때는 아예 민주당 입장도 하지 않고 밖에서 시위성 뭐 집단 행동도 했는데요. 정권 출범 이후에 민주당과 저희 당,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말 극단적인 강대강 대치 정국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뭐 지금 꼭 또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원인, 그 핵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목표로 한 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대통령이 그 수장인 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과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가 뭐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하고 가결된 뒤에 또 법원에서 또 기각이 되어서 예.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격, 개인 신분으로서 이제 본인과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뭐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개인 자격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검찰에서는 더 이상 이제 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회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어떤 뭐 액션을 취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대립할 그런 좀 소재는 사라진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그동안 너무 심하게 싸운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약간 좀 눈총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이래서 이제 내년 또 예산 또 만들어야 되고, 사실 지금 대내적인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고금리로 우리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싸우기만 하면은 공멸이다. 그래서 예. 서로 일하는 국회를 지금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또 일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외부 환경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또 여야가 그 신사협정을 또 맺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본회의장이나 어떤 상임위원장에서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제 피켓 안 들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회의장에서 연설 중에는 피켓을 안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에 이제 로텐도울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했는데, 이 정도면 민주당도 상당히 많이 좀 자제를 했다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참은 예. 겁니다. 예. 사실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하는 일들 보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저점에 와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 지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부분, 국정원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해야 마땅한 시기인데, 아무래도 여야가 국회에서만큼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신사협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상임위장이나 그다음에 네. 본회의장에서는 비교적 비판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하는 정도로 합의를 봤던 겁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해야 될, 그리고 강도 높게 비판을 받아야 할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사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정치적인 투쟁과 예. 그런 활동들은 병행해 나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설의 내용 자체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히 긴 길이의 연설이었는데 좀 변화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짧게 연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건전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네, 저도 연설문을 쭉 봤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좀 건든다고 할까요? 그런 지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대통령께서 좀 큰 틀에서 약간 좀 톤 다운된 연설을 했다 이렇게 저는 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그 처음에 참모들이 올린 연설문에는 예. 일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비교 혹은 비판하는 예. 내용이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다 직접 덜어냈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2년 차 들어서는 거고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안은 3년 차, 집권 3년 차의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이제 국회에 심사해 달라고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예. 아 내가 책임지겠다. 집권 여당이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 정부의 정책은 건전 재정이지만 서민이나 그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해주면 경청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신 거고요. 얼마든지 또 국회에서 더 좀 추가적으로 또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가 5월, 6월, 7월 이때거든요. 예. 그때와 지금이 또 상황이 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또 그 몇 달 사이에 바뀐 환경에 맞게 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협조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설들이 굉장히 조삼모사 성격이 강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우리가 들은 부분도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주장하시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증액분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액 부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만 국민의 귀에 들려주려고 하고 본인들이 불편한 내용들을 싹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삼모사라는 비판의 그런 기사나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대통령께서 많이 유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유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뭐 악수를 하고 우리가 화답은 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한두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나오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전에 악수 안 해주신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심이 오히려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부터라도 말과 행동을 조금 일치시켜서라도 정말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불필요한 감액은 없게끔 이렇게 정부에게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